먼저 탑다운 설계 기능을 하기 전에요. 자, 탑다운이 뭔지, 바텀업이 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린다면, 자, 바텀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파트들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걔를 조립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또 부품을 조립하고 어셈블리를 만든 다음에 또다시 어셈블리를 서로 조립하는 방식이 바로 바텀업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점을 보면은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하게 다변화된 어세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단점은 딱 맞게 어세이의 크기에 딱 맞게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조립을 다 해놓고 결과물을 봐야 다시 단품을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다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 구조의 맨 위에 있는 제품을 어셈블리로 나누고요. 다시 어셈블리를 더 작은 어셈블리로 나누어 가면서 부품 단위까지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켈레톤, 즉 메인 뼈대를 구성한 다음에 해당 하이 서브 조립품이나 파트들을 뿌리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장점을 보면 메인 어세이가 정의가 된다면 나머지 값들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초기 형태, 즉 메인 어셈블리 형태를 잡지 못할 때는 몇 번의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CAD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물론 탑다운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적용시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바텀업을 많이 쓰는데요. 자, 인벤터에서는 요 탑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인벤터의 스케치 블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standard.ipt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의 스케치 블록을 할 건데요. 인벤터의 스케치 블록을 하기 전에 좀 CAD를 좀 먼저 띄워주세요. 자, CAD에서 간단한 링크를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라인의 명령을 이용해서 골뱅이 100,0 그리고 얘를 옵셋 하겠습니다. 옵셋은 2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할 거고요. 자, 원을 그리는데 프롬을 쓸게요. 자, 여기서부터 골뱅이 0,-10인 곳에 나는 원을 그리겠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또 원을 그리는데 얘는 자, 반지름 5짜리로 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얘를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러를 이용해서 얘를 대칭을 시켜줄 거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치수를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100이 되겠죠. 자, 근데 배경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배경화면 색깔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에 대한 거는 반지름은 표현을 해볼까요? 반지름. 자, 안쪽 거는 R5가 될 거고요. 자, 바깥에는 R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CAD 도면을 좀 그려주시고요. 자, CAD 도면이 다 완성이 되면 자, 얘를 블럭 시키겠습니다. 블럭화. 자, 이름은 링크라고 줘볼까요? 자, 기준점은 왼쪽 하단점을 선택할 거고요. 자, 객체는 전부 다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확인. 자, 얘를 지금 링크라는 이름으로 블럭화 시켰고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인벤터 스케치에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클릭한다면 배치만 되겠죠. 자, 배치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자,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형상에 대한 구속 조건을 적용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 있는 블록을 인벤터 블록으로 가져오면서, 즉 배치하면서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클릭. 자, 클릭하면은 자, 변화는 없지만 얘는 블록으로 묶여져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즉 검색기에 보시면 자, 링크란 이름이 블록으로 들어왔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블록으로 되어 있다면은 자, 얘는 언제든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다 놓으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곧 즉 뭐 스탠다드.ipt나 혹은 회사에서 쓰는 템플릿의 IPT에 미리 이 블록들의 정의를 내린다면은 굳이 스케치 할 필요 없이 얘네들을 끌어다가 재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링크에 대한 블록을 했고요. 자, 그러면 꼭 오토캐드에 있는 블록들을 인벤터에서 블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럴 필요 없이 인벤터 자체에서도 블록화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 텐데요. 자, 사이즈는 100에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원에 대한 사이즈는 18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수평 부속 조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거고요. 자, 사이즈는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25 정도로 해볼까요? 25?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려진 것들을 블록화 시키는 방법이 자, 이쪽에 있는 블록 작성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형상. 당연히 이 형상을 다 선택해야 될 거고요. 자, 삽입점은 자, 왼쪽 하단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의 이름은 뭐 테스트로 해볼까요? 테스트.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치수들은 없어지고 얘는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블록 만들 때는 스케치를 하고서 블록 작성을 이용해서 블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편집은 자, 여기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요 각각의 블록에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된 거를 한번 구속 조건을 줘볼까요?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주고 자, 왼쪽 하단점이 원점으로 가라. 자, 그러면 자, ESC 누르시고요. 자, 얘에 대한 움직임은 점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회전이 될 겁니다. 자, 얘 완전히 고정을 시켜볼까요? 자, 수평 구속 조건에 이 선은 수평이라. 자, 그리고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 점과 이 점은 일치가 되라. 얘에 대한 움직임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더 배치할게요. 자,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치 구속 조건에 얘는 이쪽으로 가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뭐 ESC 누르시고요. 자, 테스트를 하나 더 배치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나 더 배치할 거고요. 자, 얘가 이 구멍난 부분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뭐 회전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중심점은 뭐 아무데나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80도로 회전을 시키고 구속 조건 주겠습니다. 일치 구속 조건에 이 점과 이 점은 일치가 되라. 자, 그리고 수평 구속 조건에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수평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은 수평해라. 자, 그리고 얘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즉 2D 상태에서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벤터에서의 블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2D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쟤는 스탠다드 IPT, 즉 IPT의 환경이지만 자, 테스트라는 파트가 있고요. 자, 링크라는 파트가 있죠. 자, 얘를 이제 조립품으로 만들면서 해당 파트들을 뿌려줄 건데요. 자, 먼저 2D 스케치 마침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레이아웃으로 해볼까요? 레이아웃 저장.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조립품으로 변환을 하면서 해당 파트를 뿌려주는 기능이 여기 관리 탭에 보시면 구성 요소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layout.ipt가 layout.iam, 즉 조립품으로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뿌려질 파트들, 즉 여기선 블록이 되겠죠. 자, 링크와 테스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 이름이 link.ipt와 test.ipt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즉 layout.ipt는 layout.iam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해당 파트들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해당 파트들을 그냥 솔리드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편집. 자,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자, 얘는 양방향으로 거리는 50만큼 줘볼까요? 그리고 확인. 자, 요 위에도 좀 따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에 위에 면을 선택하시고요. 자,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점 일치를 이용해서 이 점이 중간점으로 가라.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점과 요 점은 일치가 되라. 자, 그리고 사이즈는 얘는 25 정도로 줄 거고요. 자, 얘는 한 15 정도로 줘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뚫어 버리겠습니다.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의 거리는 전체만큼. 자, 이런 식으로 해당 각각의 스케치 파트들을 솔리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이 링크에 대해서도 편집을 해볼까요? 자, 돌출에 양방향으로 10mm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귀. 자, 복귀한다면 자, 즉 메인 스켈레톤이 되겠죠. 메인 뼈대에서 각각의 파트들을 뿌려줬고요. 얘네들을 솔리드 작업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의 수정을 할 때는 이 조립품을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자, 레이아웃에서 링크 한번 편집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에 블록 편집. 자, 얘에 대한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15로. 자, 블록 편집 마침. 그 다음에 테스트. 얘도 변경을 해볼게요. 자, 얘에 대한 사이즈를 15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조립품에 가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굳이 이 조립품을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요 레이아웃 IPT를 가지고 얘네들을 전체를 핸들링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인벤터 스케치 블록을 이용한 탑다운 설계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탑다운 설계의 두 번째는 멀티바디 기능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얘는 좀 닫겠습니다. 저장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새로 만들기에 standard.ipt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플레이트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사이즈는 100에 10t짜리로. 자, 그리고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100mm 만큼 해볼까요? 100mm.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솔리드 본체에 하나만 들어왔죠. 하나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스케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2D 스케치의 이쪽 면을 선택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해주세요.
자, 이쪽은 접선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직 구석 조건을 이용해서 중심점과 중간점은 수직해라. 자, 사이즈는 30 정도로 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얘에 대한 사이즈는 25 정도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돌출. 자, 돌출을 하는데, 자, 얘와 얘에 대해서 돌출을 하는데, 저는 합집합이 아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새 솔리드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새 솔리드는 2010에 들어온 기능이고요. 자, 두께는 10mm만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솔리드 1과 솔리드 2, 즉 솔리드 1, 솔리드 2가 되면서 얘는 하나의 단품이 아닌 IPT 환경에서 여러 개의 솔리드를 가진 뭐 조립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조립품 환경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대칭을 할 겁니다. 대칭. 자, 대칭 명령을 하시고요. 자, 이 해당 솔리드들을 대칭할 건데요. 자, 이 해당 솔리드를 대칭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요 솔리드에 대해서 자, 새 솔리드를 마찬가지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대칭 평면은 자, XY 평면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 하시면 지금 하나의 IPT 환경에 솔리드는 3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즉 IPT 환경이지만 각각의 솔리드이기 때문에 자, 본체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이 모서리의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조립품처럼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부품 27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의 IPT 환경으로 들어왔지만 3개의 솔리드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조립품으로 변경하면서 각각의 파트로 뿌려줄 겁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할게요. 그냥 테스트 다시 1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립품으로 변환을 하면서 해당 파트들로 뿌려지는 명령이 관리에 좀 전에 했던 구성요소 만들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블록이 아닌 솔리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립품으로 변경하면서 파트로 뿌리지만 나는 솔리드 3은 빼겠다. 그러시면 빼셔도 돼요. 아닌데 지금 저는 다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IAM 조립품이 되겠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test-1.iam 즉 조립품이 되면서 해당 솔리드들은 파트로 변경이 되겠죠. 즉 얘도 test-1의 IPT에서 조립품으로 변환하면서 해당 파트들을 뿌려주는 즉 탑다운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변경은 다 여기 IPT에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스케치를 100이 아닌 200으로 하겠다. 스케치 마침 200으로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립품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벤터에서는 스케치 블록을 이용한 탑다운 설계라든가 혹은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한 탑다운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멀티바디 기능이 들어와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암수 작업을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러한 형상, 치수는 필요 없습니다. 대충 이러한 형상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치수는 따로 필요 없고요. 자, 얘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보기 좋게, 사이즈는 보기 좋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얘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름은 테스트 -2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닫아주시고요. 자, 조립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standard.iam. 자, 배치를 이용해서 방금 저장한 테스트 2를 하나 불러드릴 거고요. 그래서 얘에 반대되는 형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작성을 이용해서 테스트 -3이다. 확인해 위의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얘보다 좀 크게 하나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한 요정도 되게끔 쭉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큼 돌출을 했고요. 복귀를 이용해서 배치 평면에 대한 구속을 삭제를 할게요. 삭제. 그리고 얘에 대해서 형상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즉 파묻히게끔. 지금 테스트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육 면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 3에 대해서 저는 테스트 2에 있는 내용을 쭉 빼고 싶어요. 즉 불림 기능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한 기능이 예전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번거롭고. 자, 근데 멀티바디라는, 즉 하나의 RPT 환경에 여러 가지의 솔리드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림 기능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자, 테스트 3을 편집을 할 거고요. 자, 먼저 객체를 복사해야겠죠. 즉 요 테스트 -3의 환경에서 테스트 -2에 대해서 솔리드로 복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준은 테스트 3이 될 거고 도구 본체는 테스트 2 차집합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귀를 하시고, 자, 테스트 2에 대해서 가시성 꺼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2의 내용을 그대로 파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예전에는 상당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불림 기능이, 즉 멀티바디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작업이 상당히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의 프로페셔널 기능 중에 하나인 튜브 파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